저는 한 달 정도 독학하면서 IELTS를 준비했습니다. 저만의 공부 방법으로 저는 오버럴 8.0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하승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학생 때 1년 동안 영국에서 살았는데요. 귀국 후에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쳐본 IELTS 시험에서 오버럴 6.5를 받았습니다. 몇 년 후 대학생 때 원하는 대학에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 최대한 높은 성적이 필요했고 저만의 공부 방법으로 저는 오버럴 8.0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달 정도 독학하면서 IELTS를 준비했습니다.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IELTS라는 시험에 맞춰서 공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전에 IELTS를 쳐본 경험이 있었지만 그땐 아무 준비를 하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득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특히 혼자 공부하면서 겪었던 몇 가지 시행착오를 통한 공부 방법에 대해 영역별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 전에 먼저 저는 해커스 IELTS 교재를 이용했는데요. 언어는 특히 꾸준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감을 잃기 때문에 책에 수록되어 있는 한 달치 표를 활용해서 매일매일 하루에 주어진 양을 해내면 도장 찍는 재미로 공부했습니다. 이 책에는 하루치 양을 끝내야 다음날 정해진 양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었어서 내가 오늘 공부를 못하면 내일 공부도 미뤄지게 된다는 약간의 압박감을 주다 보니 내일 더 공부하지 않으려면 오늘 공부할 수밖에 없도록 꾸준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먼저 리스닝 파트는 메모나 서머리 형식으로 출제되어 주관식 4-5개가 빈칸으로 뻥뻥 비어 있는데 연습 문제를 풀면서 틀리는 부분이 어디서 나오는지 파악하고 오답노트처럼 다시 들어보는 것이 좋아요. 저는 문제를 풀 때는 빈칸이 있는 문장에만 집중하고 나중에 다시 들어볼 때는 다른 문장들도 매칭해봤어요. 문제의 문장 나열 순서에 따라 듣기 지문이 진행되기 때문에 빈칸의 단어를 올바른 스펠링으로 적을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연습해서 리스닝 9.0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IELTS 리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영어 소설책을 활용했어요. 저는 리딩 시험에서 성공하려면 2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째, 긴 지문에 대한 익숙함, 그리고 둘째, 맥락 파악 능력이에요. 영어 소설은 한 챕터가 길어서 담고 있는 문단 개수가 많기 때문에 하루에 한 챕터만 읽어도 리딩 시험의 긴 지문보다 더 많은 양을 읽을 수 있답니다. 이를 통해 읽는 속도와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놓치는 부분 없이 술술 읽어나가면 긴 지문이 무서워지지 않을 거예요. 또 저희가 영어 사전을 삼킬 수는 없기 때문에 IELTS 리딩을 풀다가 모르는 단어를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당장 아카데믹한 지문으로 모르는 단어를 제끼고 읽기에는 맥락 파악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해리포터, 겨울왕국, 헝거게임 같은 익숙한 영어 소설부터 읽기 시작하면서 맥락 파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어요. 이런 연습으로 리딩 9.0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IELTS 라이팅을 칠 때는 모든 단어 스펠링을 완벽히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단어가 헷갈린다면 유의어를 떠올리거나 풀어쓰기, 헷갈리는 스펠링이라도 일단 적어놓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시험장에서 단어 스펠링 하나가 헷갈려서 땀을 삐질삐질 흘렸답니다. 협동하다라는 뜻의 cooperate였는데 cooperate랑 헷갈려서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은 마땅한 유의어도 없어서 제대로 틀렸어요. 검토 시간 동안 어휘 외에도 다른 부분을 보완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내 글이 어느 점수대일지 무료로 채점과 첨삭을 받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유학생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고해커스 속 라이팅 게시판입니다. 태스크와 연습 답변을 올리면 며칠 안 지나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은 어디인지 알려주니 이미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라이팅을 아예 처음 시작해서 감이 안 잡히는 분이시라면 해커스 유료 첨삭 서비스를 이용해서 보다 빠른 루트로 준비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템플릿을 쓰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템플릿은 모범 답안에서 등장하는 뼈대로 문제 유형마다 답변을 도와주기 때문에 저도 해커스 IELTS 교재에 있는 템플릿을 많이 참고했지만 템플릿에 완전히 의존하면 저만의 글쓰기 스타일이 힘들어지고 쓰다가 막히면 어떤 글을 쓸까 대신에 다음 문장이 뭐였더라? 의 생각이 치중될 수 있어요. 결국 모범 답안보다 IELTS 라이팅 시험에서 다루는 주제가 더 많기 때문에 모범 답안 암기보다는 템플릿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이 좋아요.
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템플릿을 외우기보다는 논리적 순서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유형에서는 서론의 사람들의 통념, 나의 의견 순으로 전개하고 본론에서는 내 주장, 근거, 예시 순으로 결론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러하다, 이러한 이유로 이러하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순으로 전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순서를 정해두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때 적절한 접속사를 쓰다 보니 풍성한 글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접속사도 템플릿에 있는 것을 외우기보다는 다음 문장은 앞문장과 반대니까 하면서 생각났던 접속사를 썼어요. 어떤 날은 in contrary, 어떤 날은 however 이렇게 생각나는 접속사로요. 하지만 어휘가 조금 약하다고 느끼거나 접속사를 다양하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뼈대에서 제공하는 접속사를 활용해도 좋아요. IELTS 스피킹의 가장 큰 특징은 감독관과 실시간으로 프리토킹을 해야 한다는 점일 거예요. 다른 영역 시험이 모두 끝난 후 밖에서 점심도 먹고 오다가 감이 떨어졌으면 어쩌나 하면서 저도 많이 긴장했어요. 그리고 감독관 분과 제가 구사하는 억양이 달라서 스피킹의 첫 번째 섹션인 일상에 관한 질문에서 질문을 한 번 못 들었답니다. 다들 이런 걱정을 한 번씩은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히려 질문을 다 잘 알아들었던 이전의 시험보다 높은 7.5점을 받았습니다. 이전 경험과 비교하면서 어떤 점이 고득점으로 이끌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일단 시험에서 첫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도 패닉하면 안 돼요. 질문을 다시 듣고 대답해야 다음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거든요. 또한 대답할 때는 이유를 함께 말해야 돼요.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자세한 이유를 말하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논리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좋아요. 템플릿을 사용하거나 자신만의 논리적 순서를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부연 설명도 순서를 지켜서 말하면 더 좋겠죠? 특히 즉석에서 생각해서 말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공부할 때 2가지 방법을 사용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대답을 연습하면서 녹음을 해서 제 발음과 말하는 방식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순발력을 기르기에는 유용하지만 내용적인 질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스크립트를 미리 써서 제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대답할지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 방법은 내용적인 질을 높이기에 좋지만 대답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논리정연하게 대답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서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2가지 방법을 섞어서 공부했어요. 특히 라이팅과 스피킹은 제 생각을 확고히 논리적이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첫 시험에서 IELTS 시험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때 라이팅 주제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과 집에서 grandparents가 돌보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낫냐고 생각하냐 였어요. 한 주장을 골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시험을 쳤던 저는 어릴 때 어린이집도 다니고 하원한 후에는 할머니께서 돌봐주신 경험을 살려서 글을 써보려고 했답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지 못한 글을 쓴 것이 감점 요인이 되어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쪽 주장을 분명히 선택해 제시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어요. 또 근거와 예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실 가끔은 근거나 예시 들기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스피킹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할 말이 없을 때였어요. 일단 포즈가 있으면 불리해질 것 같아서 접속사 하나를 던졌어요. For example이나 it is because 같은 걸 하나 던지고 거기 뒤에 올 말을 최대한 뇌를 굴려서 생각해냈어요. For example을 말했으면 예시 뭐가 있을까? 예시 하면은 뭔가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예시가 있어서 말하게 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종이 시험지가 편해서 페이퍼 IELTS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달마다 4번 치러지고 결과가 13일 이후에 나오는 페이퍼 IELTS에 비해 거의 매일 시험이 있고 3에서 5일 후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CDT 방식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둘 다 응시처에 가서 시험을 봐야 하고 응시 시간 역시 똑같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컴퓨터 시험의 장점은 리스닝 시험 시 헤드셋을 착용하고 라이팅 시에 키보드로 빠르게 답안을 입력,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하지만 리스닝 파트 때 페이퍼 시험처럼 답 작성 시간이 페이퍼처럼 10분 정도 주어지는 것이 아닌 2분으로 훨씬 짧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시험 환경이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한 팁! IELTS 공식 주관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무료로 CDT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수 있어요. 답안 입력 방식과 메모, 하이라이트 표시 등 활용 가능한 기능들에 적응하신 후 시험을 보시면 긴장을 더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리딩에서 어휘가 가장 고민인 분들 계실 거예요.
단어를 효과적으로 암기하고 싶으신 분들 역시 고해커스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복화시험 생성기를 통해 맞춤형 단어 시험지를 만들어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한 이벤트, 해커스 IELTS 핵심 복화 PDF 파일 공유 이벤트가 있으니 IELTS 무료 공부 사이트들과 이벤트 참여는 더보기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꾸준한 공부로 꼭 원하시는 점수 취득하셔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